여러분 안녕하세요. IT 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 AI 장보기입니다. 이번 교육 주제는 안성시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안성시 발달 장애인 공유 네트워크에서 2021년 10월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 강화를 위해 발행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 소중한 한 표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먼저 화면에 있는 예시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림에 보이는 친구들이 복지관을 오고 가는 길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친구들과 동료들이 복지관을 오고 갈 때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불편한 일들은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불편한 점을 그냥 꾹 참고 자동차를 조심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에게 불편한 점을 말해보고 개선점을 찾아볼 수도 있고,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국회의원 사무실, 시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불편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여 그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지와 응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치는 바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동이에요. 아직 정치라는 단어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죠? 그럼 다음 화면에서 정치를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치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정에서의 정치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가족 여행 장소나 식사 메뉴, 청소 당번 등을 회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정치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반장과 부반장을 선출하거나 반 규칙, 당번 등을 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학교에서의 정치 활동이에요.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정치 활동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나라와 지자체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행하는 일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은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국민 나라의 일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약 5,100명의 국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논의해서 추진 방향을 정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아서 나라의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때 선거란 우리가 정치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대표자를 뽑는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선거와 관련된 단어와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유권자란 투표를 하는 사람. 후보자는 우리를 위한 대표자가 되기 위해 선거에 당선을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투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을 말해요. 정당은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하는데, 올해 2월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다양한 정당이 있어요. 여당은 대통령이 배출된 정당을 표현하는 단어고, 야당은 현재 정권을 잡지 않고 있는, 즉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은 정당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당선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더 많은 유권자에게 투표를 받아 대표자로 뽑힌 것을 말해요. 다음으로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은 대표자들이 일하는 기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퀴즈. 시간 관계상 제가 약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은 어디에서 일을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라는 곳에서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시장은 시청, 시도의원은 시도의회에서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장은 안성시청에서 안성시의원은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들의 기초교육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 어떻게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투표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불편하지 않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자신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프거나 불편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대신 투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꼭 투표는 본인이 직접 꼭 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는 꼭 비밀로 지켜주세요. 이제 두 번째 챕터. 투표, 어렵지 않아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 주변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우리가 사는 안성시를 깨끗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뽑고 싶으신가요? 사실 지금 예시로 말한 사람이 모두 정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후보자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 뽑은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나라의 일을 맡겼는데 대표자가 자신의 맡은 일을 잘하지 못하면 속상하다 못해 매우 슬프겠죠. 또 후보자가 정직한 사람인지도 잘 살펴봐야 해요. 후보자가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또 후보자가 우리를 위해 좋은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살펴봐야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수렴하고 반영한 정치를 펼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럼 어떤 후보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거철이 되면 집 주변의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통해 어떠한 후보가 선거에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거 전에 집으로 발송되는 선거 공보를 보면 후보자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착한 사람인지,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에서 후보자들의 토론을 보며 후보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를 위한 공약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 유능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서 말한 선거벽보 예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선거벽보를 보면 후보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후보자들의 이름과 정당, 기호번호, 대표 공약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선거벽보는 벽에 왜 붙일까요? 선거벽보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주변에 잘 보이는 벽에 붙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어떤 정당에서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으로 출마를 했는지 널리 알려 우리들이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3명의 가상 후보자들 중에 어떤 후보자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이제 선거 공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거 공보는 후보자의 기호번호와 정당, 이름, 직업, 경력 등 인적사항과 재산 및 병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았는지, 후보자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뽑으면 될까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호 7번 김희박 후보자는 땡땡 대학교 교수님이네요.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말 좋은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김희박 후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네요. 이 후보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안 지키거나 과속을 했나 봐요. 설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진 않았겠죠?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다음으로 기호 9번 오최희 후보자는 땡땡 단체의 변호사님이네요. 발달 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냈고 전과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을 후보자들의 공약과 생각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맞추셨나요? 맞아요. 좀 전에 배웠던 후보자 토론이에요. 후보자 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이 상대방을 무조건 나쁘게만 말하는 후보인지,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 어떠한 공약이 더 좋은지 우리는 후보자 토론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사람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챕터. 선거 과정 한눈에 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올해는 크게 두 번의 선거가 있어요. 하나는 3월 9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현재 공석으로 있는 5개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안성시는 기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돼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를 하니 3월 9일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2명을 뽑게 돼요. 그리고 6월 1일 각 지자체별 시장과 시도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해요. 그리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누구나 사전 투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투표를 할 때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시간 관계상 역시 5초간의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투표를 할 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투표를 하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스크. 아직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발생돼요. 여러분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프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요. 다음으로 투표용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표용지에는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에 나와 있던 후보자들이 기호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지지하는 딱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투표를 해야 해요. 그럼 도장은 어디에 찍어야 할까요? 맞아요. 지금 화면에 빨강색으로 보이는 빈 칸이 보이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옆에 빈 칸에 도장을 딱 한 번 찍으면 돼요. 그럼 투표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투표를 할 때 기표소에 있는 도장만 사용해야 할까요? 아님 연필이나 볼펜 개인 도장을 사용해도 될까요? 두 번째 문제, 투표를 할 때 딱 한 명만의 후보자에게 도장을 찍어 투표를 해야 할까요? 아님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도장을 찍어 투표를 해도 될까요? 세 번째 문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할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투표란에 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아님 칸을 벗어나 투표용지 아무 곳이나 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네 번째 문제, 투표장 안에서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것을 인증사진을 찍거나 투표장 밖에서 자신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다고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투표용지에는 기표소에 있는 투표용 도장만 사용해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연필이나 볼펜 개인 도장을 사용해서 투표를 하면 자신의 투표용지가 무효표가 되니 꼭 투표용 도장만 사용해서 투표를 해야 해요. 두 번째, 투표를 할 때 꼭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를 해야 해요.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을 경우에도 자신의 투표용지가 무효표가 되니 꼭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주세요. 세 번째, 투표용지에 투표를 할 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투표란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그 외 공간에 도장을 찍으면 자신의 투표용지가 무효표가 되니 꼭 투표란 안에 도장을 잘 찍어주세요. 네 번째, 투표장에서 자신이 투표를 했다고 인증사진을 찍거나 투표장 밖에서 자신이 누구한테 투표를 했다고 시끄럽게 말하고 다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투표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거 전 집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여러분이 선거를 참여할 투표 장소를 알 수 있어요. 투표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줄을 서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가 투표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쓰면 투표용지를 받아요.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방금 배운 것처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투표란에 올바르게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로 반 접어서 나와요.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투표 끝. 어때요? 투표 정말 쉽죠? 여러분,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해주세요. 이상으로 안성시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권익옹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의 AI 장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